네, 다음 세 번째 주제는요. 9월 FOMC 제일 뜨거울 이슈죠. 향배가 어떻게 될까입니다. 일단 모두의 시선이 9월 FOMC에 맞춰져 있어요. 그렇죠? 파월 의장 입장에서 뾰족한 묘책을 찾기는 좀 어려운 회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왜냐하면 비둘기적으로 마냥 말하면 그럼 이제 이런 비판 나오겠죠. 아니, 최근에 물가 서프라이즈도 나왔는데 비둘기적으로 자꾸 했다가는 지속적으로 높은 인플레가 고착화되는 거 아닌가요? 그거 안 좋은 선택 같아요. 그쵸? 매파적으로 이야기하면 아우 뭐야 매파적이네, 아우 자산시장 너무 부담스러워,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한번 하나씩 나누어서 봤어요. 일단 금리만 딱 놓고 보자. 인상폭 이번에 이제 75냐 100이냐, 이제 100bp에 대한 부분까지도 패드와치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던데 저는 뭐 75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침묵 기간에 들어가 있는데, 침묵 기간 들어가기 전에 연준 인사들 표현을 보면 100bp 가능성을 열어둔 위원의 코멘트는 없었습니다. 그래서 좀 이렇게 나오긴 힘들다. 근데 6월 달에 예외가 있었죠. 6월 달에도 침묵 기간 들어가기 전에는 75 안 하고 58 것처럼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75를 6월 달에 올렸었죠. 근데 그때 당시에는 언론을 활용했습니다. 월스트리트저널을 활용해가지고 서프라이즈하게 올렸는데, 그때 당시에 이거 해놓고 욕 많이 먹었습니다. 그리고 좀 비웃음을 당했었죠. 이런 방법을 반복하는 거는 신뢰 문제를 더 커지게 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좀 쓰기가 어렵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요. 물론 그러다 보니까는 좀 금리 인상 폭 말고 다른 수단을 좀 더 매파적으로 보이게 만들어서 매파성을 높이자면 그렇게 매파성을 높이게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.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요, CPI도 높게 나왔는데 침묵 기간 동안에 미시간 기대 인플레도 높게 나왔어요. 요 점도 코멘트를 했었는데, 이번에는 미시간 기대 인플레는 낮게 나왔죠. 그 전에 대비해서는. 그러니까는 75이지 않을까 봅니다. 다음으로 이제 자산 감축하는 부분, 이거를 더 늘린다 혹은 서프라이즈하게 조기 종료한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, 일단은 뭐 잘 진행되고 있느냐 여부의 질문 나오겠죠. 뭐 잘 되고 있다 말할 것 같고, 9월에 2배 늘려놨으니까 한번 좀 지켜보자, 뭐 이런 투로 저는 말할 것 같아요. FOM으로.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인플레도 높은데 금액을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, 2배에서 나올 수도 있는데, 일단 우리가 2배 늘려놨으니까는 한두 달 해보는 거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다, 이렇게 말하면 FOM이지 않을까 싶고요. 최근에 급부상한 조기 종료해야 되는 거 아니냐, 이제 비둘기적인 건데, 이 또한 이제 우리 좀 지켜봅시다 이렇게 말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QT 관련해서는 좀 신중론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까 싶고요. 그 다음에는 이제 금리를 어디까지, 언제까지, 그리고 그것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건데요. 복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. 일단 금리 올리는 게 6월 점도표에 따르면은 23년도 3.8까지가 제일 높았어요. 예. 그러니까 이게 연중으로 보면은 이게 2023년 말이니까 뭐 연중으로는 4까지도 갈 수 있고 하반기에 내려 3.8로 보일 수도 있는데, 어쨌든 3.8로 찍었었거든요. 근데 지금 패드와치 보면 내년 2월에 5에서 5.25로 찍혀 있어요. 엄청나게 높여놨습니다. 지금 시장이요. 제 생각에 이건 좀 과하지 않나 싶고요. 4% 중반 정도까지로 최대치가 찍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저는 보통 이제 뒤에다가 중요한 말을 넣는 경향성이 있는데, 여기까지의 중요도보다는 요게 더 중요할 거라고 봐요. 자, 언제까지 올리냐? 언제까지 이거를 올린 채로 유지할 거냐? 6월 점도표가 보면 왜 조기 금리 인하론이 대두됐냐 했을 때 23년에 3.8이 나왔었고 24년에 3.4가 나오니, 사람들 입장에서 야 그럼 상반기까지 4로 올리고 23년 상반기까지 하반기에 한 번 내리고 24년에 2번 내리는 거네 라는 해석이 나와버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야 1년도 안 남았네 금리 내리기까지, 이렇게 얘기가 돈 거죠.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생겨났습니다.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은 인플레가 피크아웃 한 걸로 보일 수 있어요. 근데 인플레를 좀 심리를 더 꺼트리기 위해서는 하이어 폴 롱거, 더 높게 금리를 더 오래가는 전략을 어떻게든 표출하고 싶겠죠. 그렇게 했을 때 이번에 빠르게 100을 올린다 그러면 오히려 시장은 이번에 많이 올렸으니 프런트 로딩 했으니까는 뒤에는 빨리 내리겠네라고 착각할 수 있죠. 그래서 올리는 폭은 시장 기대만큼 해놓고 뒤쪽에 언제 이거를 내려갈지에 대해 갖고서를 엄청나게 길게 갖고 가버리는 겁니다. 전 그런 전략을 쓰지 않을까 싶고요.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점도표가 이번에 중요할 것 같고요. 점도표를 23년치는
6월에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보다는 좀 더 올리고 그 다음에 24년치를 그 전에 점도표는 내렸었는데 이번에는 23년하게 동일하게 딱 내버리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예상합니다. 그렇게 돼버리면 지금으로부터 최소 2년 한 3개월 정도는 금리 인하가 없다는 뜻이 돼버리잖아요. 그렇게 되어버리면은 시장에 있는 인플레 심리가 꺼트려지기에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단 이제 이렇게 되면 연준이 진짜로 볼커의 빙의를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. 굳은 매파성에 심지 굳은 매파성에 아마 시장은 좀 안 좋은 방향으로 놀라지 않을까라고 이런 결과가 나오면요.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여기까지가 9월 FOMC 향배에 대한 내용이었고요.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